쭉 학습할 내용은 이제 시스템 평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학습할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자, 시스템 평가의 목적을 파악을 하고 평가 기준을 숙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스템 평가 항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을 도입할 때 그 도입하는 과정에서 왜 이게 도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타당성 같은 것을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그런 정보를 파악을 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의 문서와 목적을 이해하고 유의사항을 알아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스템 평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스템 평가라는 것은 어떤 구체화된 그리고 새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그 시스템이 원래 그 사용자 또는 고객의 요구를 만족하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평가의 목적으로는 어떤 시스템의 성능, 그 다음에 유용도, 즉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그 비용, 또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그 고객의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이 효율적인지 그리고 개선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목적으로 시스템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고 또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 시스템이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에 동일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현재 시스템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은 다른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즉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여기서 이 평가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에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그 참고 자료로 여기 이제 문서화를 하죠. 시스템 평가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단계에서 다 문서화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이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자, 시스템 평가에 그러면 그 시스템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을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먼저 상세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철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우리가 활용하려고 한다, 아니면 이 시스템이 어디에 적용되려고 한다 하면 현재 어떤 성능 아니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그 환경만 고려해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도입을 하면 그 생명 주기가 수명이죠. 수명이 길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유행이나 트렌드가 바뀌어도 몇 년간은 더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 한다 하면 반드시 확정성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은 안정적이지만 이 확장을 해서 3년 후에 했을 때 그 안정적인 것이 깨지는, 즉 불안정한 그런 요인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도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안정성까지도 고려를 해서 이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을 개발을 하지만 이 하나의 시스템은 결국 단독 시스템으로, 즉 스탠드얼론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다른 그 시스템들과 연동하면서 호환을 하면서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지까지도 감안해서 고려를 개발을 해야 되고요. 도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의 그 규모가 적정한지, 우리가 예를 들면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는 100명밖에 안 되는데 10,000명
규모의 어떤 자원을 갖는 그런 시스템으로 도입했다 하면 이것은 적정하지 못한 것일 수가 있죠. 또 현재는 100명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3년 후에는 10,000명의 고객이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기회 요인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절충과 그 다음에 적정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시스템 도입 단계부터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신규 개발이나 아니면 이제 구입일 수가 있는데 이때 들어가는 돈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직, 뭐 인원이나 담당자나 아니면 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됐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것을 담당할 전담자가 없다 하면 채용을 해야 돼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직원 중에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직무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직무 전환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이런 것도 더 교육비 또 인건비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부분에서 시스템을 이제 판정할 때 이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이다, 나쁜 시스템이다 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흑백 논리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상당 부분 충족을 하면 이거는 시스템이 만족스럽고 그 다음에 좋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평가 요인, 판정 요소 중에서 한 가지가 조금 미흡해요. 근데 그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시스템은 좋은 시스템이 못 되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우리가 판정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판정을 합니다. 그 크리테리아, 즉 판정 기준을 살펴보면 이제 정확성, 어떤 결과를 내도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또 신뢰성, 그 결과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다 타당해서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연성, 이 결과는 나중에 어떤 연동과 확장과 이렇게 해서 다른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하겠죠. 그 다음에 효율성,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걸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인력도 효율적으로 이렇게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리성은 쉽게 관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래서 어떤 보안이나 기밀이나 이런 거를 깨트리지 않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보안성까지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인 업무의 어떤 생산성을 높여줘야 돼요. 이 생산성이라는 건 뭐냐면 투입 대비 결과가 아주 잘 나왔을 때 아주 생산성이 좋은 거예요. 가성비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기준, 전부 7가지 기준을 가지고 일단 판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시스템을 평가할 때 우리가 이제 3가지 부분에서 아주 주안점을 둡니다. 그 첫 번째는 시스템의 품질을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정보 시스템 자체가 품질적으로 괜찮은가를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빵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빵은 일단 모양도 예쁘고 뭐 크기도 좋고 이래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맛이 좋아야 해요. 그죠? 자, 여러분 빵을 만약에 먹는다 하면 저는 맛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근데 맛이 중요한가요? 배가 부른 게 중요한가요? 어떤 게 중요해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때 그 상황에서 이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어떤 점이 중요하게 생각돼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죠. 근데 이때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그
시스템 자체만을 놓고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의 품질을 평가를 해요. 즉 다시 얘기하면 그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나온 출력물의 상태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정보 조작이에요. 우리가 이제 정보를 쉽게 이렇게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나온 출력을 사용자가 임의로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사용자 처리가 가능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걸 또 평가를 해야 되냐면 사용자가 이 시스템 여러 가지 처리한 결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용자가 만족하는지 사용자의 그 응답을 우리가 잘 청취를 해야 됩니다. 사용자의 응답, 만족도가 굉장히 그 시스템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영향이죠. 사용자의 행동에 정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즉 이 정보 때문에 사용자의 행동이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평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가 전체적인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시스템을 평가하는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스템을 평가하기 전에 우리가 고려할 사항, 준비할 사항은 뭐가 있는지 한번 몇 가지 기준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시스템을 평가하는데 총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하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해요. 그래서 먼저 입력에 대한 계산, 컴퓨터에 의한 계산, 그 다음에 추정에 의한 계산,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처리 시간을 견적을 냅니다. 견적을 낸다고 하죠. 처리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에 의한 계산은 결국 뭐냐면 전체적인 프로세스 흐름도를 바탕으로 해서 각 표준 패턴에 대한 그 복잡도를 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미리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인 컴퓨터에 의한 계산은요. 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으로 처리 시간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를 돌려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정에 의한 계산은 시스템을 설계하는 이 설계자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 정도 명령 라인이면 이 정도 시스템 구성이면 얼마 정도 시간이 처리되는데 시간이 걸릴 거야 라는 것을 어림짐작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확하겠죠. 암만 해도 이 방법이. 자, 그 다음에 운영 계획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앞에서 처리 시간에 대한 예상 처리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냈어요. 가늠한 거죠, 가늠. 그 다음에 이제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일단 검토를 해요. 그래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작업, 그 다음에 그 담당해야 할 작업의 범위,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각 부분의 그 작업량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모듈 또는 특정한 컴포넌트가 소화하고 처리해야 되는 그 작업량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응용 스케줄, 작업을 어떠한 순서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사전에 이렇게 머릿속으로 쭉 그려보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스케줄까지도 가상적으로 일단 어느 정도 작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운영비라고 하는데 운영비를 얼마가 들지를 한번 가상적으로 산출을 해봐요. 예산을 이제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운영비에는 사람에 대한 비용, 즉 인건비, 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써서 없어지는 소모품비,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뭐냐면 장비나 이런 계측기 이런 데서 드는 건데, 한 번 살 때는 100원이었으면 1년 지나면 그것을 90원, 2년 지나면 80원 이렇게 쓰면서 그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이제 감가상각비로 이제 감안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수 비용, 뭐 이런 기계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쓰다 보면 고장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죠. 이 밖에 여러 가지 공과금이나 렌탈비 이런 것들을 운영비로 다 포함해서 예상 운영비를 뽑습니다. 자, 이제 정보 시스템의 평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이 전체적인 개발할 때 우리가 평가하는 요소들을 제가 이제 9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품질 보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규정을 잘 준수했는지에 대한 검토. 이제 이걸 소위 우리가 감사라고도 합니다. 감사. 그 다음에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투입 대비 그 성과에 대한 실적 검토. 그리고 우리 MIS 즉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하죠.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인데요. 이 MIS를 담당하는 그 직원의 담당자의 생산성을 측정을 해야 돼요. 경영정보 시스템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생산성을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컴퓨터의 성능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 레벨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고객의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그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사용자의 태도, 행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또는 사후에 항상 이렇게 서베이를 합니다. 서베이는 이제 인터뷰나 설문 조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을 설치한 후에 그 다음에 이 운영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인스톨레이션 리뷰라고 하는 요 설치 후, 그러니까 사후 검토 과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 비용과 이익 또는 편익이라고 하는데요. 이 편익에 대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편익이 크면 클수록 이 시스템 개발이 잘 된 거고 시스템 도입을 잘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평가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9가지를 말씀드렸죠. 그 9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제 품질 보증에 대한 검토인데요. 우리가 이제 정보 시스템, 이 품질 보증은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즉 테크니컬이라고 하는 이 테크니컬 이밸류에이션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평가예요. 그래서 뭐 데이터의 전송 속도, 또 저장 용량, 그러니까 뭐 메모리나 아니면 억실러리 메모리에 대한 그 용량이 충분한지, 그 다음에 여유 공간이 충분한지, 뭐 이런 것들 보고요. 그 CPU의 파워, 용량 이런 것들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품질 보증 검토는 기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운영 담당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규정 준수에 대한 그런 심사, 즉 감사인데요. 시스템의 입출력, 그 다음에 처리, 보안, 여러 가지 접근 제어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정성이나 완전성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문서화돼서 기준과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 즉 심사는 일반적으로 자율 감사에 의해서 수행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죠. 예산 실적에 대한 검토인데요. 미리 정해진 그 예산 지출 수준을 준수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운영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예산 아까 짰잖아요. 그죠? 그 운영비에는 이제 인건비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뭐 감가상각비라든지 무슨 뭐 구입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쫙 있는데 그 예산을 그 예상했던 범위를 넘어서지 않게끔 해주는 게 사실은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지출 수준을 검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경영정보 시스템을 담당하는 그 담당자의 생산성을 측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경영정보 시스템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프로그래머예요. 그러면 그 프로그래머는 단위 시간당 몇 개의 명령어를 입력하느냐라는 것으로 생산성을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이터 입력 담당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단위 시간당 몇 개의 키보드 자판을 누르느냐, 뭐 분당 500번 눌렀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MIS 담당자의 생산성으로 측정되는 거예요. 무섭죠? 자,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이제 컴퓨터에 대한 성능 평가죠. 컴퓨터 하드웨어의 성능을 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성능은 성능 효율성과 또 바틀렉이라고 하는 그 병목 현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어진 시간 동안 실제 처리량하고 입력 또 출력 채널을 활용하는 여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우리가 가상적인 처리량은 이 정도, 우리가 10메가의 그 전송 선로를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처리되는 양이 10메가면 좋겠지만 10메가까지 처리가 못 되고 실제로는 3메가, 4메가밖에 처리 못 한다. 1시간에 예를 들면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수준을 모니터링 하는데요. 이 서비스 수준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결국 이제 MIS와 사용자 간의 그 설정한 조건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정보나 지원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태도에 대한 조사인데 이거는 이제 운영평가에서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설문지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용자 태도 조사는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후 검토. 이거는 시스템이 요구하는 요구사항 정의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스크립트가 같이 보이는 것은요, 제가 이제 그 영어 트랙 강의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이 작성을 해서 이렇게 이제 활용하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 이용, 이익, 편익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이 비용, 이익 분석은 이제 경제성 분석이에요. 그래서 투자 수익을 확인하는 데 사용돼요. 100원 드리고 100원을 투입해서 1000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900원이라는 편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100원을 투입했는데 150원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면 50원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편익이 50대 900이라고 하면 편익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내용입니다.